전국 23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다만 이번 선거가 지역 선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슨 민심의 어떤 바로미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 담양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패배라는 표현은 저희가 쓰는 표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첫 선거죠. 재보궐선거, 4.2 재보궐선거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일부 선거 결과만 보여드리자면 기초자치단체장 5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1곳, 민주당이 3곳,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에 부산시 교육감도 진보 진영이 승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약진이 두드러졌죠. 반면에 여권에서는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셈이 된 겁니다. 자, 눈에 띄는 건 바로 전남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이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승리를 한 건데 기억하십니까? 이곳은요, 지난달에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지원 유세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담양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내란을 극복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이재종을 뽑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게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호남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지원 유세까지 나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혹시 호남 민심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는 승리를 거둬서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네. 저희가 전남 담양 군수 선거에서 저희가 패배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처가 큰 겁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전라남도에서는 무소속 단체장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당선되신 분도 조국 혁신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권 성향인 것입니다. 근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사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같이 경선을 하셨던 분이 조국 혁신당 후보를 지지해가지고 사실 네. 민주당세가 꺾인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왜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반성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서 승리했다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국민의힘 여당의 상황은 더 좋지가 않습니다. TK 지역은 국민의힘 텃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PK 지역에서는 야당에게 패했습니다. 자, PK 민심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라는 분석과 함께 지금 탄핵 반대를 외치는 분위기에 대해서 오히려 철퇴를 맞았다, 이렇게까지 지금 아프게 표현을 하더군요. 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우리 당의 패배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지 않았으니까 저도 그런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나타난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네. 어떤 한계냐? 우리 당을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분들의 목만으로는 네. 어떤 선거든 이기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선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6개월 전에 부산 금정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 당시에 고전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상당히 압승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6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결국에는 12월 3일 날 있었던 계엄이 있었고 네. 탄핵으로 인한 우리 당의 내부의 분열이 있었고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이견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을 그동안 계속해서 지지했던 분들의
지지만 강화해서는 네. 이제 PK 지역에서도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아하. 시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어쩌면 앞으로 뭐 인용 결과에 따라서 조기 네.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겠죠. 고민을 할 시간이 굉장히 없을 겁니다. 그게 시간이 그렇죠. 네, 짧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인용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네네.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인용 이후에 굉장히 그 치열한 당내 경선이 있을 것이고 네네. 그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민심의 풍향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이번 4.2 재보궐선거가. 그런데 그 결과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아프거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 부분 갖고 또 내부에 자중미란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제시나 아니면 아산시나 구로구 등이 원래 민주당이 이겼던 데예요. 그런데 지난 2022년도 대선 승리 이후에 그 힘으로 저희가 다시 찾아온 데거든요. 다시 뺏긴 거니까 또 하나는 그 해당 지역들은 전부 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무효돼서 재선거가 치러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했을 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패배를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만 자, 이 중도층 공략을 위한 대책을 수립 안 한 지도부의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에 올인했다. 이런 식의 또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더 걷잡을 수 없는 네. 이전에 2016년, 17년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저것을 공식적으로 분석을 하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그런 바로미터로 삼을 필요는 없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분 다 너무 아파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얘기는.